자, 이번에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주된 에너지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태양 에너지,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인데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으로 하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밑에 퍼센트만 먼저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99.985 거의 다예요.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 같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 정도밖에 안 되잖아. 1%도 안 돼. 엄청나게 적은 에너지지만 이게 뭘 합니까? 작은 양이 아니라는 게 지각을 그지 움직이게 하지 그지? 응? 그래서 멘틀의 대류를 만들게 되면서 이 직권에 판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니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작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인데 이 조력 에너지가 밀물하고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들의 특징들을 볼 건데 태양 에너지 먼저 볼게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인데 뭐 굳이 수소 핵융합 모르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쓰자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되고 양전자 나오고 그 다음에 감소당 질량이 에너지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핵융합 반응이 그지? 일어나게 됐을 때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구에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0억 분의 1 정도 돼서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와. 하지만 지구한테는 그 태양 에너지의 소량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다. 그래서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 원인이 되겠고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 지구 시스템의 모든 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에너지, 메인 에너지야. 그래서 그 주된 에너지가 바로 요거고, 얘네들은 기상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기하고 해수 순환의 주요 에너지가 되니까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없다면 기상현상이나 대기, 해수 현상, 이런 순환 현상이 생기지 않겠지. 그리고 세 번째, 풍화 침식 작용을 통해서 지표를 변화시키는 일도 하고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주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생명활동 중에서 식물에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죠? 식물의 광합성의 이용. 그래서 이런 태양 에너지가 우리가 각 권역에서 태양 에너지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기권 같은 경우는 기상현상이라고 그래서 눈, 비, 구름 등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권 같은 경우는 물을 순환하게 하고 해수를 순환하게 하죠. 그 다음에 직권, 풍화 침식 작용을 하며 지형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생물권에서는 광합성으로 생태계 유지를 하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태양 에너지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인데, 이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원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정해지기 위해서 붕괴를 하면서 나타내는 열인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지각이나 멘틀에서 일어나. 지각 또는 멘틀에서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를 하면서 나타나는데 지구 내부에 외핵하고 내핵에선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냐면 이 지구 내부에서 외핵하고 내핵에는 참고 사항으로 알아도 외핵, 내핵에는 철하고 니켈 있잖아. 그지? 이게 철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철은 여러분, 굉장히 어떤 원소야? 안정한 원소야. 걔는 붕괴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이때 에너지 없어.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지각하고 멘틀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열 두 가지 다 있네.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지금 기억이 나거든? 앞에 있는 내용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열은 까먹기 쉬우니까 기억해둘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주된 역할은 뭐냐? 지진, 화산 활동을 일으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용되는 게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고, 두 번째, 멘틀 대류하고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 원입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하고 판을 움직이는 거는 누구다?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거는 태양의 에너지랑 상관이 없어. 지구 고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야. 세 번째,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에 뭘 만들어준다?
자기장을 만드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특징되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는 조력 에너지인데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제일 작은 에너지입니다. 이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둘 중에서 가까운 게 누구예요? 달이죠, 그죠? 그래서 달하고 태양 중에 달의 인력을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석 현상에 미치는 현상, 이게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밀물하고 썰물을 일으키는 거잖아. 밀물이 물이 쓸려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밀물이 들어오면 물의 높이가 높으니까 뭐야? 만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썰물이 밀려 나가면 평탄해지니까 방패 간자를 써서 간조인데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 요렇게 잠깐만 다시 쓸게.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이해하기 쉽게 할까? 자, 물이 가득 들어가게 되면 가득 찰 만자 써서 만조. 그 다음에 물이 밀려나가가지고 굉장히 얕게 되면 간조. 그리고 만조하고 간조 차이를 뭐라 그래? 조차 또는 조수간만의 차. 간만의 차. 이렇게 불러. 들어본 거지, 그지?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클 때가 사리, 삭, 요럴 때고 적을 때가 이제 그 중간 관계지. 상현, 하현일 때, 그지?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옛날에 배웠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잘 몰라서 그렇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밀물하고 썰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조력 에너지인데, 달의 인력이 태양의 인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간단하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 이거. 위에다 간단하게 쓸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다 하긴 했는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래. 여기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누가 돌아요? 달이 돌겠지 뭐. 달이 돌게 됐을 때, 달이 여기 있을 때. 그지? 삭하고 망이지? 기억나나 모르겠다. 삭하고 망일 때가 바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클 때야. 그래서 요걸 사리. 사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상현하고 하현 딸일 때. 요거 하현이고 상현인데. 요게 왼쪽이 다 하현. 여기가 상현 딸. 요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삭하고 망일 때는 달하고 태양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지구에서 양쪽에 똑같아. 요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살이라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연하고 상연달일 때는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수직으로 돼서 힘이 상쇄가 되거든. 여기 태양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달이 위나 아래로 잡아당기게 되니까 수직이 되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사리가 아니라 조금이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설명 여기까지 했어요. 굳이. 자,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의 나머지 좀 더 갑시다. 자, 해수면을 변화시켜서 해안 지역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나라 뭐가 많이 발달돼 있어. 이 조수간만의 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갯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갯벌이 생기게 되면서 물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걸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정 능력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생태계도 굉장히 다양해진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세 가지가 지구 시스템에 들어오는 근본 에너지야. 근원 에너지라고도 해. 그래서 이 근원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근원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게 얘네들은 지들끼리 에너지 전환이 안 일어나.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조력 에너지가 다시 태양 에너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근원 에너지라고 그래. 태양 에너지가 워낙 커도 지구 내부로 들어와서 이 지구 내부 에너지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의 상대적 비율을 보게 되면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게 바로 누구다? 조력 에너지인데, 태양 에너지가 99.9 이상, 거의 다라고 하면 돼. 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적지는 않다. 그럼 에너지 전환 과정 볼 건데,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하위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열 에너지라든지, 뭐, 역학적 에너지라든지,
그지?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다른 에너지로는 전환이 되는데, 지들끼리는 전환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또는 조력 에너지로는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원 에너지들끼리는 전환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지들끼리는.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로는 전환이 돼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가 해수가 있고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내가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해수에 비치게 되면, 그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만들죠? 그럼 이거 뭘로 바뀐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가. 이해됐어요? 그럼 올 때는 무슨 형태로? 복사열 형태로 이렇게 와가지고 얘네들이 수증기가 날아가서 구름 만들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면서 다른 에너지인 하위 관계의 요런 하위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가겠지만 내가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넘겨서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 순환 볼게. 내가 앞장에서 얘기를 했어. 물질은 순환을 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냥 전달이 돼서 쭉 흐른다고. 그지? 에너지는 흐르지만 물은 순환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물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누구다? 태양 에너지다. 태양이 없게 되면 물이 순환할 수가 없어. 물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 에너지원이 누구 때문이다? 태양 때문입니다. 주된 거야. 메인은 태양 에너지지만 지구 내부에도 에너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도 어떻게 되긴 해? 이동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 적고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야. 자, 지구 시스템에서 물 총량은 일정합니다. 당연하죠. 물이 어디 안 나가. 그래서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을 순환을 하게 되면서 지구 에너지 평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 대기도 있다.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물의 순환은 에너지 흐름과 함께 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물 순환은 에너지 흐름과 함께 일어난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에너지는 어떻다고? 흐른다니까? 물은 어떻게 되는데? 순환을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 물질은 순환을 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물의 이동 과정. 왼쪽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힌트가 다 나와서 왼쪽을 보지 않고도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다나 강, 호수의 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바다나 강, 호수의 물은 바로 뭐예요? 수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가 됐습니까? 수증기가 됐어요. 수증기 어디에 있는데요? 기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이동을 했구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럼 에너지 전환 과정도 여기 있는 열 에너지가 수증기가 됐으면 아까 역학적 에너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수증기가 응결한대요. 그럼 수증기는 어디에 있는데요? 기권이요. 그런데 얘가 응결을 해서 구름을 만들었어요. 그럼 에너지가 나가겠죠? 그러면서 비나 눈이 돼서 지표로 떨어진다. 지표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직권 아닌가요? 그죠? 자, 그래서 기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예시. 세 번째, 화산 활동이래요. 화산 어디에서 일어나요?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지? 이 방출된 수증기가 어디로 이동한다? 수증기는 기권으로 이동하죠, 뭐. 이렇게 표시하고. 자, 지표에 또는 바다에 내린 강수의 일부, 강수라고 그랬잖아. 강수니까 당연히 뭐야? 수권이지. 근데 이게 어디로 갔대? 생물에 흡수된대. 아, 그럼 어디로 이동했구나? 생물권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식물의 증산작용. 여러분 증산작용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또 끌고 와야 돼요.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잎이 있었을 때 잎의 뒷면에 뭐가 있다? 기공이 있죠. 그죠? 기공.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표피에 있는, 그지? 요 표피세포가 변해가지고 기공이라고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쪼리퐁 모양처럼 생겼지? 그래서 요렇게 핵이 두 개 있고 공변세포지 정확하게는 공변세포. 요 사이에 구멍이 기공입니다. 그래서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 안에 구멍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공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증산작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기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산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하는 게 호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증산작용은 입 뒷면에서 일어나는데 공기 중으로 수증기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아까 생물권이라고 그랬으니 얘네들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어디로 내보낸다고? 기권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지? 아, 여기다 말고 옆에다 쓸게. 분기 중으로 내보내니까 기권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형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물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시를 들어봤고, 넘겨서 물 수지를 뒤에서 할 건데 우선 요거부터 먼저 볼게. 자, 물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 계속 얘기하잖아. 물은 순환, 물질이니까. 에너지는 흐른다고. 그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다시 돌아오지 못해. 백하지 못해. 자, 이런 과정에서 지표의 변화와 물수지 변화 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표 변화나 물수지 변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거든? 그래서 지표는 어떻게 바뀔 건지, 물수지 변화는 어떻게 될 거지? 요거 다음 장에 있어. 자, 그래서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 무슨 평형? 물수지 평형. 들어가고 나가고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에너지 평형처럼. 그래서 육지, 바다, 대기에서 모두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은 서로 어떻다? 유입량, 유출량은 서로 같습니다. 요거 같아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의 유입량은 들어오는 양인 거죠. 인. 그 다음 유출량은 아웃, 나가는 거죠. 이게 서로 어떻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뒤에 있는 실제 수치화하는 거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권, 상물권, 기권에 해당하는, 직권에 해당하는 네 가지 권역을 보는 건데 외권이 없어요. 그죠? 왜? 물은 외권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육지에서는 들어오는 양,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 숫자로 볼게요. 자, 육지에서는 들어오는 양이 뭐가 됩니까? 강수. 강수밖에 없죠? 그죠? 육지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자, 그래서 강수로 들어오는 양이 있고 유출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것도 있고 증산작용이나 육지에서 증발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나가는 양이죠. 그러면 육지 입장에서는 여기가 육지야. 여기다 쓰자. 육지가 인, 들어오는 건 어디? 강수, 아웃, 아웃, 아웃.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증발이 되는 거. 증산작용하고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 그다음에 바다로 이동하는 거. 이게 다 아웃되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바다 보자. 바다는 유입이 뭐야? 강수로 들어오는 거. 이거 인이죠. 그죠? 그다음에 육지에서도 유입되죠. 이거 인이죠. 그다음에 바다에서 물 증발이 아웃. 나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지하, 직권 보도록 합시다. 아, 직권은 지금 필요 없네. 직권도 나가는 거 빼고. 그다음에 기권 보도록 합시다. 기권은 들어오는 양 볼게. 육지에서 증발하죠. 그죠? 그래서 육지에서 물이 증발하는 게 인. 그 다음에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 뭐? 인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지로 떨어지는 거 아웃. 바다로 떨어지는 거 아웃. 그래서 두 가지 나가고 두 가지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내용들이 바로 인풋하고 아웃풋 써서 이거를 물수지 평형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숫자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나? 기호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요거 뒤에 가서 숫자로 다 바꿔야 돼. 자, 그럼 우선 기본적인 거 볼게. 지구 전체에서 물량은 일정합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은 순환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육지, 바다, 대기는 각각 물수지 평형 상태야. 각각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물수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라는 거야. 이게 같은 거를 물수지 평형이라고 그래.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 그리고 총 강수량은 누구랑 같아야 돼? 총 증발량하고 서로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지. 그지? 그래서 육지 강수, 바다 강수 더한 게 육지 증발, 바다 증발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는 강수량, 오른쪽에는 증발량. 그리고 육지의 물이 바다로 이동하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 육지는 강수가, 그지? 증발보다 더 많은 형태야.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육지는 강수가 더 많은 형태고,
바다 같은 경우는 뭐가 더 많은 형태다? 증발이 더 많은 형태다. 하지만 이 강수, 바다 강수, 육지 강수 더한 값, 그 다음에 육지 증발, 바다 증발 더한 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요것만 봐서 여러분들이 인풋 아웃풋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96페이지 좀 잠깐 볼게. 정확하게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요렇게 쓰라고 나와. 수식으로 해서 네모네모 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과정, 요거 어떻게 표를 보는 건지를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있는 육지 부분, 바다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 바다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바다부터 채워볼게. 바다를 기준으로. 바다 파란색으로 할 거야. 인풋, 아웃풋 쓰면 돼. 그럼 바다에서 지금 유입량 들어오는 거잖아. 유입량은 인, 유출량은 아웃.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럼 유입량이 있는 게 누구 있는지 보자, 바다에서는. 강수가 들어오는데, 강수가 얼마야? 284. 이게 인이야, 강수. 비가 내리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물어볼게. 그지? 강수. 또 하나 또 들어오는 거 하나 더 있나? 여기 있다. 지하수, 그지? 육지에서 유입되고, 하천수에서 유입되는 게 바로 누구야? 요게 36. 그러면 284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6 있잖아. 그지? 그럼 284랑 36 더한 게 얼마가 됩니까? 유입량이 되겠죠. 합치면 얼마예요? 더하면 322. 그죠? 그리고 나간 거. 아웃이잖아? 이게 아웃. 바다에서 나간 겁니다. 들어온 게 두 개, 나간 게 몇 개? 하나. 잘 봐. 들어온 거 요거 하나, 둘. 그 다음에 나간 거 여기 하나. 그래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여기를 네모칸을 쳐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지. 강수 284를 지워버리는 거야. 여기 이렇게 네모칸을 치워놓고 여기를 지워. 이거 찾아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 들어온 거랑 나간 거랑 해서 신나게 뺄셈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걸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 나도 안 외우는데.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덧셈 뺄셈 잘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거를 화살표 방향을 못 찾으면 못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육지 보도록 할게요. 자, 육지가 여기 있죠? 육지 들어오는 거 볼까요? 강수로 얼마 들어와요? 96 들어오는 거 보이죠? 나가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 나가고, 여기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가고. 보이죠? 그죠? 지하수랑 하천수로.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게 얼마가 돼 있어요? 아웃. 36 나가죠? 그 다음에 증발하는 거, 그지?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도 아웃. 두 군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96 들어와가지고 60하고 36 들어왔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96. 결국에는, 그지? 값이 어때요? 서로? 같죠? 그죠? 얘네 둘이 유입량과 유출량 서로 같죠? 마찬가지로 바다도 유입량하고 유출량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기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는 여기죠. 인풋, 아웃풋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인, 들어가는 거. 두 군데네요. 증발하고 증발.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 두 가지죠. 그죠? 여기는 육지 증발, 여기는 바다 증발. 60하고 320.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380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아웃. 여기 나가는 거 있죠. 강수로 나가는데 육지로. 또 하나는 바다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육지 강수, 바다 강수. 합치면 얼마예요? 380.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렇게 확인하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물의 순환 과정에 주요 에너지원이 누구다? 태양 에너지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물의 순환은 뭘 일으킨다? 지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다, 육지, 대기는 각각 물수지 평형.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각각 물수지 평형 상태야. 그래서 좀 이따가 탄소 순환을 배울 건데, 걔가 평형 상태가 아니야, 조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하천수하고 지하수를 통해서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물에다가 물수지 평형을 모두 다 맞춘 거고, 침식이나 퇴적작용에 의해서 지표 변화는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 순환에 물의 순환을 하나를 봤고요. 또 하나는 탄소 순환을 볼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 흐름이 있습니다.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 흐름. 그 물질의 이동 중에 첫 번째 뭐 배운 거야?
물의 순환 배울 거고, 그 밑에가 바로 누구다? 탄소 순환입니다. 그럼 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 뭐예요? 태양 에너지 아닌가? 뭐 쉽죠, 그죠? 그래서 앞쪽에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물순환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자멸 써 있었던 거,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지금 지구 에너지 평형 할 때 설명한 거예요, 다. 안 읽을까 봐 선생님이 표시하자면, 대기하고 해수순환을 통해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한다?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뭐다?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파트가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있는데, 혹시 몰라서 그림을 그리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얘네들을 위도별로 해서 그림을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려놓게 까먹을까 봐. 그래서 위도별로 해서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0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0도예요. 여기가 90도 북극, 90도 남극 이렇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별로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아, 잘못 썼어. 미안, 잘못. 지구 복사 에너지는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 쏘리. 태양 복사 에너지. 드라마틱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좀 많이 표시가 나게.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자, 지구 북극 쪽에서는 에너지가 좀 적게 도달하죠. 지구가 둥글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리고 적도 지방에서는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가 되느냐? 내가 여기 부분, 지구 복사 에너지가 클 때는 이 파란색 부분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영역? 부족한 영역이죠. 이게 고위도 지방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에너지가 많은 영역인데, 에너지가 여기는 과잉되는 영역인데, 이게 저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요? 고위도 지역으로 보내는 게 바로 누구야?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인 거죠. 그런데 이 남는 양하고, 그지? 그 다음에 부족한 양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내가 아까?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입니다. 그런데 위도별로는 불균형이야. 위도별로는 불균형이다.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위도별로는 불균형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굳이 하나만 더 하자면 얘가 문제. 여기가 이제 나가거나 들어오는 양이 같은 지점인데 이게 위도 38도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에너지야? 방출하는 에너지고요. 잘못 썼어요. 얘는 방출하는 에너지고 그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는 에너지인데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흡수랑 방출이 제일 활발히 일어나는 게 어디다? 위도 38도 지역이다. 그래서 열 에너지 출입이 가장 큰 데가 38도예요. 여러분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38선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양이 많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물의 상태 변화하고 에너지 관계. 자,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자멸, 수문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증발할 때 자멸을 흡수하고 응결할 때 자멸을 방출한다. 아까 자멸이라고 해서 언제 배웠어요? 태풍할 때, 그지?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넘겨서 이번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탄소순환, 여기 보도록 할게. 자, 탄소순환. 각 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탄소 분포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들 좀 볼 거야. 그리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 봐야 돼. 그래서 탄소 분포량이 제일 많은 부분 비율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권 영역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즉 각 권에서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무슨 형태? 탄산염 형태.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 탄산염. 선생님, 염이 뭐예요, 염? 이 염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탄산이 들어간 염. 그럼 예시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탄산칼슘, CaCO3 이런 형태. 탄산칼슘이 탄산염이 아니라 칼슘이 들어가도 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도 되고 탄산이 들어가 있는 염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염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염 형태로 돼 있는 애가 대부분 무슨 상태로 돼 있는데 고체 상태로 돼 있는데 직권의 99.9%, 그지?
거의 다 들어있네. 탄산이 굉장히, 탄소가 제일 많은 애가 직권인 거야. 그러면 직권이 탄소가 제일 많은 형태네. 제일 많은 형태야. 까먹으면 안 돼. 직권이 제일 많다. 자,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분포량은 직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수권, 0.05지. 그 다음에 생물권, 기권 순서대로입니다. 1등, 2등까지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누구다? 우리 이거 아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있는 기권의 탄소가 늘어나서 문제야. 왜? 직권에 있는 탄소를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기권으로 방출되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직권에 무슨 형태로 돼 있느냐? 탄산염 형태인데 대표적인 얘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 탄산칼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탄산칼슘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 화석연료가 인간이 써서 어디로 보내서 문제야? 기권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화석연료에는 뭐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또 뭐 있지? 천연가스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뭘 하니?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뭘 합니까? 여러 가지 발전소 건설을 해가지고 그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권에 쌓이게 되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를 잡고 있죠. 메테인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권의 형태로는 지금 무슨 차이가 나느냐? 상태를 좀 볼게. 탄산염 형태는 고체 상태고,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기권에서 메테인하고 함께 무슨 상태로 존재?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수권에 많은 건 탄산이온이니까, 탄산수소이온이니까 수용액 상태, AQ 상태로 돼 있고, 탄산이온도 AQ 상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이온은 HCO3-, 탄산이온은 CO3-2-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거 탄산수소는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랑 CO3-2- 결합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HCO3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제 반응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잖아. 기체지. 물에 녹이게 되면 H2CO3라고 해서 탄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이온화가 돼. H 플러스 수용액과 HCO3 마이너스 수용액, 탄산수소 이온이 되거나 아니면 두 개 다 빠져서 EH 플러스 AQ 그 다음에 CO3-2-AQ.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다 하는 반응이에요. 이게 화학평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랬을 때 탄산수소이온이랑 탄산이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다 수용액 상태예요.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으니까 좀 기억할게요. 자, 그리고 생물권에는 무슨 형태로 있다? 유기물 형태로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누구다? 직권이다. 직권이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권이고, 세 번째가 생물권, 네 번째가 기권인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건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자꾸 늘어나서 문제다. 0.01이라잖아. 그지? 001. 엄청 적은 거지. 그지? 근데 0.003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탄소 순환 과정 보도록 할 건데 탄소 순환 과정 특징 볼게요. 탄소 순환. 자, 이 탄소순환은 전체적으로 암기는 아니고요. 그림 보고 찾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는 습관이 좀 들이셔야지 눈으로만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1번. 화석연료가 연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오른쪽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른쪽이 이렇게 지워져도 여러분이 위에 내용이 아닌 글을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직권의 화석연료. 지금 방금 힌트가 다 줬어요. 그죠? 화석연료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직권에 있는 거. 직권 다 안 쓸게. 그냥 직권이라고 지만 쓸게. 이게 연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왔잖아.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날아가겠어? 당연히 기권으로 날아가겠지.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을 한 상황을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 보도록 하자. 자,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그럼 화산 폭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날아가? 기권으로 공기중으로 날아가네.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이 화산 폭발이 누구 때문에 생긴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방출이 돼서 생기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호흡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생물이니까 이건 당연히 뭐겠어? 생물권 아니야? 그지? 생물권이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내보내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지, 그지? 기권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화살표로 잘 보셔야지 돼. 3번 볼게. 화살표를 봤더니 생물체에서 나갔잖아. 그지? 그래서 생물체에서 호흡을 통해 기권으로 나갔는지 화살표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살표 방향을 잘못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소가 아니라 풀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광합성을 통해 들어오는 거야. 이거야. 4번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3번하고 4번하고 엄청 많이 틀려갖고 와. 왜 차이가 나냐면 호흡을 하는 거는 생명체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지만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명체로 반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서로 무슨 상황이야? 반대가 되는 상황. 이동하는 화살표가 달라.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물을 흡수해서, 그지? 우리가 뭘 만드는 거야? 포도당하고 산소 만드는 거잖아. 그럼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 생물권 아니야? 생물권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저장이 된다? 기권에 있던 거. 그러니까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생물권으로. 여기 써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렇게 유기물로 저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는데, 바닷물에 녹아. 그래서 기권의 이산화탄소, 당연히 기권이겠고, 해수에 녹았다.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수건으로 간 거 아니야? 무슨 형태가 되겠어? 탄산이온 형태. CO3 2- 형태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건에 녹아있던 탄산이온. 그러면 수건에 녹아있으니까 당연히 수건이 되겠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되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 기권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래서 수건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사이다 생각하면 돼요. 따뜻한 사이다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기권으로 더 많이 방출되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그지? 수건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화석연료 생성할 때 생물체가 집권에 매장이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연료가 된대. 그럼 생물체니까 이건 뭐겠어? 생물권이잖아. 이걸 누가 쓰고 있는 거야? 인간이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를 만들면 이 화석연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집권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틀려갖고 와요. 화석연료는 어디에 포함시킨다? 직권에 포함시킵니다. 이거 까먹지 마시고 마지막에 탄산염이라고 그래서 석회암,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건데 해수에 탄산이온이 침전, 가라앉거나 석회질 생물체의 유해가 가라앉아. 그럼 석회질 생물체가 뭘까? 예시를 들어볼까? 석회질 생물체, 이거 조개 껍질, 아니면 산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직권에 탄산염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의 탄산이온, 이거 수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수건. 석회질 생물체 유해가 가라앉았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생물권이겠지? 이런 것들이 탄산염으로 저장된다. 탄산염은 어디로 간 거야? 직권으로 간 거지. 그래서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거나, 요 내용이죠?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되겠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직권에 존재하기는 하는데 탄소 순환과 이동 과정은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기권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지구 시스템 균형 보도록 할게. 자, 지구 시스템은 상호작용을 해서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고 있는데, 최근 인간 활동으로 지구 시스템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지구 온난화라든지 해양 산성화, 그다음에 사막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양이 산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써 있어. 자,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기권에서 해수로 녹아들게 되는 이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해양 산성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 간단한 내용들인데 뒤에 있는 수치화하는 거 있거든. 탄소 수치 맞추는 거.
요거 좀 볼게. 요거 표 보는 거 어려워가지고 많이 틀려갖고 와. 뒤쪽 페이지 96쪽 보도록 합시다. 자, 탄소 순환 과정. 이게 두 번째예요. 지구 시스템에 분포하는 탄소 양과 연간 기권에 유입, 유출되는 탄소 양을 나타냈는데 요 두 가지 내용들 좀 볼게. 대기가 지금 쭉 나오고 밑에 표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표만 먼저 보도록 합시다. 얘도 들어오고 나가고를 볼 건데 먼저 수권 볼 것이고 기권이랑 생물권하고 기권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직권하고 기권.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보려고 그래. 보이지, 그지?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 들어가는데, 봐봐. 해수에서 방출되는 게 얼마야? 해수에서 방출되는 게 90입니다. 해수에서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인, 9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가는 게 많으냐? 유입량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인. 거꾸로 해야 되겠네. 이거를 유입량, 유출량, 기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기권 기준으로 해볼게. 기권 기준으로 인, 그 다음에 기권 기준으로 아웃. 이렇게 인, 아웃으로 표시를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권에서 기권으로 지금 나가는 게 얼마인 거야? 90. 이게 아웃이지. 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인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더 많니? 대기로 들어가는 게 많아. 얼마나 많니? 이만큼 많네. 플러스 2, 마이너스 2, 유출력.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기권에서 수권으로 들어가는 거. 음. 그래서 유출, 아웃. 나 이거 잘못 썼네? 아까 쓴 게 제대로 된 거였네. 쏘리, 쏘리. 내가 여기서 기권, 대기, 기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권에서 나가는 거잖아, 92가. 그지? 그럼 이게 아웃이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인이네.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가 92. 자, 그래서 여기가 92가 되는 게 더 많은 양인데, 그러면 유출량, 기권에서 나간 게, 바다로, 그지? 마이너스 2로 더 들어간 거야. 그지?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권하고 기권 보도록 할게. 생물 호흡으로 돼서 나간 게 얼마야? 60이네, 그치? 60인데 여기 생물 나간 게 보이죠? 얘 플러스 60. 기호도 표시해 볼까요? 얘도 플러스 90, 마이너스 92. 그 다음에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61.4네. 그러면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들어오는 게 더 많지. 그지? 그러면 기권의 탄소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생물권하고 기권에서는 분명히 탄소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기권에서 나가는 게 더 많아. 1.4. 요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마지막에. 누가? 직권, 기권 사이에. 토양에서 방출되는 건 1.6. 그 다음에 토양에서 흡수되는 건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화석연료 사용인데 이게 바로 누구의 활동이야? 인간 때문에 생기는 활동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1.6에 해당하는 건 토양에서부터 대기로 나가는 양이야.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토양으로부터 흡수되는 건 마이너스 0.5야. 분명히 내가 플러스가 더 많은 건데 1.1 정도야. 그지? 하지만 인간이 연간 이렇게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서 대기로 5.5만큼 내보내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6.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는 기권에서 유출량이 되겠고 플러스는 유입량이 되니까 결국에는 얼마가 나온다? 플러스 3.2라고 하는 값이 대기로 어떻게 된다? 유입이 됩니다. 유입. 그러면 기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어난 거죠. 그죠? 기권이. 그지? 기권에 있는 탄소 양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권의 탄소량으로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이네요. 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90이라고 그래서 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이만큼 들어가는 양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강물에서도 들어오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다 기준으로 하나만 더 세워볼게요. 바다 기준으로 해서 0.6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92가 들어와요. 보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개 합쳐서 플러스 이만큼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내가 대기하고 수지를 맞춰봤더니 플러스 이만큼 바다에 더 들어왔어요. 그럼 전체가 얼마 들어왔어? 플러스 2.6이 들어온 거죠. 거기다 대놓고 해양 퇴적물로 마이너스 얼마가 들어가요? 0.2가 되면서 해양에는 플러스 2.4만큼의, 그지? 탄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해양이 산성화되는 일이 벌어지죠. 보이죠?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을 좀 합해봐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네.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잠깐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표에 있는 내용 세 가지는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전체 더해가지고 우리가 요 유입량과 유출량 다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내용 문제 잠깐 볼까요?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라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중에 탄소 분포량이 증가하는 권역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탄소 분포량이 증가하는 거는 확연히 보이네요. 직권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태우고 있잖아, 화석연료를. 그래서 기권, 수권, 생물권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권 하나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모두 탄소 순환까지 아시면 되겠고, 내가 여기서 추가로 질소 순환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작년 교재에는 잠깐이라도 나왔는데 없거든요. 요거는 다른 타문제집으로 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